네,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녹음됩니다. 남땡땡 학생 지금 뭐 하고 있죠? 21학년도 서울대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인데 아무튼 문제가 아이디어를 찾는 게 좀 어렵죠. 사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다루어 보진 않으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조건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라지 x가 의미 아닌 정수들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고 y가 의미 아닌 실수들의 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f랑 g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 이 조건이 성립한다. 그때 첫 번째 문제를 써놨어요. 그 f랑 g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f는 x에서 y로 가고 g는 y에서 x로 가죠. 어떤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다? 합성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가 있고 1-1번 문제도 뭐가 나와요? g 합성 f가 나오죠. 합성 함수의 개념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등식은 어디에서 부등식이죠? fn과 y의 대소비교가 된 부등식인데 얘는 어디에서의 대소비교? 어디에서? 실수죠. 실수. 얘는 실수에서 대소비교를 하는 거고 얘는요? 정수에서 대소비교하는 거죠. 네. 우리가 둘 다 실수면은 자연스럽게 뭐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약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뤄보지 않은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실수에서의 대소비교가 나와 있고 정수에서의 대소비교가 나와 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f랑 g 함수가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때 이거 a를 거꾸로 쓴 게 모든이라는 뜻이죠. 모든 n에 대해서 x에 포함하는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면 보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여보죠. 사실 이게 그냥 하면 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 x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x에서 n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함수가 있으니까 fn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 있으면 치역의 원소 하나를 대응시킬 수가 있잖아요. 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y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뭔 소리냐면 자, 너를 y라고 하면 얘가 함수 값이니까 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등호니까 얘가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작다도 있고 같다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되네? 그러면 얘의 필요 충분 조건에 따라서 얘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n을 세팅해서 함수에 대응시키고 얘를 그냥 y 값이라고 하면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게 됩니다. 조건 1에 따라서. 과정이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g, y죠. y를 뭐라 그랬어? 얘라고 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을 시켰죠.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게 뭐예요?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부등호가 없으면 되게 편하죠. 부등호 없으면 되게 편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부등호 없을 때, 그러니까 등호만 성립할 때 해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이해는 됐어? 됐어? 네, 네? fn이랑 y랑 같을 때는 되는데 네. fn이 y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그걸 보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조금만 보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녹음됐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더 큰 목소리로.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봐요. 뭔 소리냐면 얘랑 있을 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니까 크다도 되죠. 같다도 되고 크다도 되고 크다도 돼요. 다 되죠. 다 됩니다. 얘가 없어도 성립한다. 이런 거. 조건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양수 K에 대해서 양수 K FN을 정의했네요. FN을 n의 K제곱이라고 정의했어. 얘가 무슨 지수함수 형태처럼 생겼죠. 조건 1과 2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아라. 조건 2가 무엇이냐? 얘를 조건 1이라고 하고요. 조건 2를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죠? g라는 함수가 어떠한 함수다? 등호가 없어야 증가지. 등호가 있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여집합 개념으로. 감소하지 않는 함수. 되죠? 감소하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데 크다도 오케이, 같다도 오케이, 크다도 오케이, 크다도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얘를 그냥 다 써놓은 겁니다. 아무튼 느낌상 증가하거나 뭐 같아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같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사실 2번하고 3번하고 좀 이제 같이 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GX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 자, 얘는 어디에서의 대소 비교예요? 얘는 실수죠. 얘는 어디에서 대소 비교예요? 어디에서? 정수죠.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정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함수가 나왔다고 치면 그냥 실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정수여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을 한번 그려서. 자, 이 y 값이 실수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러한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n이 뭐였어요? 의미 아닌 정수였나?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찍어. 뭐 여기에 뭐 1의 k제곱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뭐 2의 k제곱. 이게 뭐 얼마나 커질지 몰라요. k 값에 따라서. 뭐 3의 k제곱. 뭐 4의 k제곱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얻은 아이디어. 무엇을 처음에 생각했다? 등호일 때도 성립하니까 등호일 때 성립하는 걸 먼저 체크해보자라는 거죠. 얘를 대응을 시킨 겁니다. 얘가 뭐예요 지금? 얘 함수값이죠. 함수값.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연찮게 정수의 지금 편의상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그런 애들이 지금 y축에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거죠. 얘를 g라는 함수를 가지고 대응시켜서 여기에 위치시키게 겁니다. 맞죠? 여기에 있는 게 여기로 대응되잖아. g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네. 이게 어디에 떨어지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네. 어디에 떨어지면 좋게 생겼어요? 자, 여기에 어떤 점이 있어야 돼? 이런 점이 있어야죠. 이런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선 추측이 같이 들어가. 추측. 얘를 이렇게 대응시키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함수 역함수 개념을 가지고. 네. 이럴 땐 문제가 전혀 안 생기죠. 왜요? 얘가 한 번에 어디로 대응이 돼요? 정수로 대응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형태의 함수를 보고 우리는 gx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를 어떻게 추측을 한다? 합성했을 때 같은 애가 나오는. 네. 역함수가 나오는. 그래서 이런 거를 추측을 하는 거죠. gy라고 해야겠죠? gy y의 k분의 1제곱.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n이라고 세팅하면 n의 정수만 들어가니까 음화정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에 대응시켰을 때 우연찮게 정수들에게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이 상태만 보면 증가하네? 그러면 얘 만족하겠네. 맞죠?
지금 실수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매우 일부분의 스페셜한 점들만 본 거예요. 추측을 하려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로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얘에 맞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잠깐만. 그림 다시 그립시다. 자, 이게 k분의 1이니까 루트가 포함된 함수가 나오죠. 루트. 증가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편의상. 그러면 얘를 좀 그레이드를 바꿉시다. 그냥 좀 봐주세요. 여기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이러한 함수를 생각했을 때, 자, 우연찮게 이러한 점들은 어떻게? 정확히 정수점에 대응이 되죠. 근데 얘네들 어떻게 돼? 얘. 이런 애들. 사이에 있는 애들 어떻게 돼? 대응을 시키면 이렇게 되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정수가 아니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정수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어느 정수로 가야 돼? 어느 정수? 자,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 사이로 할 겁니다. 3, 4 사이로.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 사이로 할 거예요. 2, 3 사이로. 네. 그럼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 아니면 얘겠네. 이 아니면 얘. 이 사이에 있는 것들도 내려갔을 때 얘 아니면 얘겠죠. 그렇게 돼야지 정수점에 대응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렇게 함수를 생각한 다음에 얘를 다시 왔다 갔다 하라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정수로 크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우스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최대 정수 함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우스 함수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부등호 방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모두 추측할 수 있다. 어느 쪽 정수로 갈 것이다? 가장 가까운 왼쪽에 있는 정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대응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른쪽 정수는 왜 안 된다고요? 그거를 이제 증명해야 됩니다. 네.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풀이를 하긴 하는데 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선은 그림을 좀 그려서 추측을 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사실 이게 벌써 이게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1학년 수학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집합을 다루는 개념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문제를 풀 때 집합이 등장하면은, 문제를 풀 때 집합 요소가 등장하면은 뭐가 복잡해 보이잖아. 네, 그런 걸 좀 대비하는 의미에서 잘 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이 문제가 안 나올 거잖아, 맞죠? 네. 아까 그 대칭성 문제 얘기했던 것처럼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니까 다른 식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어떤 대칭성이 있는 거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좀 추출해보자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아이디어를 설명드렸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함수, 이 오른쪽에 가까운 정수로 가는 함수였으면 뭐가 됐겠어요? 여기에 플러스 1이 됐겠지, 맞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대응을 시킨다, 정수점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1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 상태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아이디어는 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시키는지 봐야 돼요. 보죠. 이거 뭘 보여야 되는 건 네네네네. 오케이, 됐고요. 자, 얘 좀 지울까요? 우선은 이렇게 써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게 뭐죠?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시키는지 봐야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얘 한번 볼까요? 참고.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거 봤어요? 언제 봤어? 고1 때. 그렇지. 근데 사실 이 함수를 고1 때 요즘에 많이 안 다루는 추세여가지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 교육 과정에서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교육 과정 바뀌면서 이런 거 좀 안 배우게 됐죠. 자, x가 기준이니까 얘를 어떤 기준으로? 뭐 이러한 기준으로 바꿀 수도 있죠.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가 나오고 이쪽에서 얘가 나오면 되겠죠. x 빼기 1. 그래서 뭐 이런 부등식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떤 부등식이 나올까요? 여러분 뭐 삼각 부등식 이런 거 알아? 고1 때 배웠던 거? 뭐 산술기하 평균 부등식 이런 거? 그런 거 같이 공부해두면 좋겠죠. 고1 때 했던 거.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런 것들.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1번. 조건 1을 증명해보자고. 조건 1. 조건 1이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얘부터 증명을 하자라는 겁니다. 얘부터. 얘가 뭐예요? 넣으면 너가 성립하는 걸 보여야 돼. 지금 우리가 fn을 얘라고 잡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fn이 n분의 k제곱인데 n의 k제곱인데 얘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 지금 가정하는 거죠. 얘일 때 오른쪽이 되는 걸 보여야 돼요. 얘는 어떻게 보이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이 함수를 추측을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 돼요? 그냥 얘는 바꾼 거잖아. 위식을 아래식으로. 자, 얘는 이 방향을 증명한다는 의미고 얘는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얘는 뭐예요? 어디에서의 대소비교? 어디에서 대소비교? 얘는 정수야? 얘는 실수죠? 실수? 우리가 보여야 될 건 뭐예요? 얘잖아요. 우리가 g, y를 얘로 추측했죠. 의미를 보니까 넌 정수고 넌 정수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죠. 그럼 이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죠. 됐나?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추측했지? 얘라고 추측했죠? 얘가 만족시켰죠. 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부등식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사이값 정리라든지 평균값 정리를 증명할 때 함수를 잡잖아. 함수를. 어떻게 잡아? 예를 들어서 fx 빼기 gx로 잡죠. 함수를. 사실 그 함수 자체를 잡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그 평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적용할 구간을 찾는 거 있죠.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걔랑 유사한 거죠. 네. 그 부등식 자체를 만든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능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튼 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부족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얘를 많이 안 다루어 봤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럼 반대쪽도 증명해. 반대쪽. 자 반대쪽. 자 얘를 증명. 자 조건 1에 반대쪽 증명한 거예요. 자 얘가 성립했을 때 얘가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g, y를 뭐라고 세팅을 해놨어요? 최대 정수, 함수 뭐 이렇게 세팅해놨죠. 자 이렇게 세팅해놨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보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뻔한 거 아닌가? 아니 얘보다 자 가정 얘보다 얘가 클 거 아니야. 맞죠?
양쪽 K제곱을 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FN이었죠? 아, 성립하네. 그래서 조건 1에 좌우를 만족시켰습니다. 사실 이 생각을 왜 못하냐면 얘를 추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이런 생각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안 다루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직관적이지도 않지. 대응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저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이거 많이 안 하잖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 필요점 정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볼 게 뭐야? 얘네. 얘. 자, 가정하고 얘가 성립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성립하니까 우선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거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가우스 기호가 없을 때 함수가 어떤 함수예요? 그냥 무슨 함수? 그냥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이해가 유지가 되겠죠. 유지가 됩니다. 이 부등호 방향이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가우스 기호가 없는 함수에 대해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K, Y, 1K죠? Y2K분의 얘가 성립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돼요? 그냥 돼? 아니, 얘가 크다고 얘보다. 그럼 정수 생각하면 얘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냥 된다. 보여주면 됩니다. 얘 따로 증명하기가 그렇지. 네. 뭐 3.2, 3.3 해봐. 되죠? 3.3? 네, 그렇게. 이런 걸 풀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이래서 등호가 들어갔구나. 이래서 등호가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네, 저것도 있죠. 우리가 정의역이 정수인 함수를 다루지 않으니까.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뭐 치역이나 정의역이 정수로 딱 한정되는 걸 다루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좀 어렵습니다. 추측을 했고 너 1 성립, 너 2번 성립을 여기서 증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우리가 합격에 매우 다가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 단 하나 존재한 보여라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그 고등학생 수준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단 하나 존재한다랑 약간 다르긴 해요. 이게 다른데, 대학교에서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를 찾았잖아요. 다른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을 때 형태가 얘랑 똑같아진다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함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었는데 실제로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사실 유일성을 보이긴 하는 거예요. 유일성. 그게 보이는 건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래프에서 이렇게 대응시킨 다음에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정수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형태로 대응을 시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수에 대응돼야 되니까, 아니 오른쪽으로 가까운 정수에 대응시키면 안 되냐? 뭐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아니다를 보여야 된다라는 건데, 자, 보이죠? 자, 보여봐. 자, 지워봐. 자, 어떻게 영상 잘 나오고 있어요? 저거 포커스 괜찮나 지금? 아, 안 눌렸다고? 안 눌렸다고? 다행입니다. 아유, 깜짝 놀랐네요. 아니, 나는 똑같은 거 한번 더 하면 되는데. 자, 단 하나 존재한다. 보겠습니다. 자, 단 하나. 자, FN을 n의 k제곱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무엇이 성립하느냐? 얘를 그냥 y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등호일 때 보면 등호일 때
등호일 때 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떠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G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네?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FN을 N이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 약간 혼란일 수가 있겠네. FN이 자 바꿔. 자, 혼란이 있어 혼란. 자 보고 쓰겠습니다. FN 자 얘가 성립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필요충분 조건에 따라서 뭐가 성립해요? 여기가 n이 되죠. n 되고 g의 nk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너가 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라는 소리죠. 네. 여기에서 이 n분의 k 제곱 뭐예요? 아까 그림에서 이 세로축에다가 매우 스페셜한 점을 찍었죠. 1의 k제곱, 2의 k제곱 걔가 아닌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정확히 정수점에 대응이 돼서 상관이 없었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y값들을 대응시켰을 때도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 여기 이 사이에서 점을 대응시키려 했었죠. 이렇게 대응시킨 다음에 가까운 쪽으로 대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추측했었는데 네. 걔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얘가 뭐예요? 정수죠.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뭘 보이면 되는 거죠? 너가 자 이렇게 x축을 만들었을 때 n이 있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있겠죠. 그럼 얘가 어디에 있으면 안 된다를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 점 포함 오른쪽 이쪽에 있으면 안 돼요를 보이면 된다.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이 사이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차피 얘가 대응이 어디에 돼야 돼요? 정수에 대응돼야 되니까 갈 데가 얘밖에 없다는 소리죠. 네. 보일 건 무엇이냐? 이 바깥쪽에 대응되면 안 돼요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풀었던 방식 중에 무엇을 사용해보자? 가정하고 모순을 보이자. 네. 귀류법이라 그러나? 네. 그걸 보이는 거죠. 자, 가정. 너 이상의 너의 점이 찍혀요 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다음에 무엇을 보면 돼요? 그냥 모순을 보이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디 부등식? 어디에서의 부등식? 어디에서 부등식이야? 얘잖아. 왜? 정수의 크기를 비교했죠? 얘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정수가 돼야 돼요. 맞죠?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하겠죠. 얘를 계속 쓰는 거예요. 얘를 계속 쓰는 계속. 얘가 성립해요? 그럼 너가 성립해야겠네? 그럼 써보자고. 그럼 이렇게 되나요? 네. 오케이. 이게 그냥 함수 역함수 관계처럼 보면 되죠. 양쪽에 f를 적용해서 아래식이 나왔다고 보면 되죠. f 적용, f 합성 g가 그냥 항등함수처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얘가 뭐예요? 얘였잖아. n 플러스 1 전체 k제곱이죠. 그러니까 성립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안 된다. 너가 점이 찍혀도 너 바깥은 안 돼요. 이쪽에 찍혀야 돼요. 근데 정수여야 돼요. 그럼 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켰을 때 왼쪽 가장 가까운 정수로 대응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한 얘가 맞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동시에 풀어야 된다. 네. 이게 하나로 통합이 돼야만 그냥 2, 3번을 쭉 풀이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이해가 약간 되시긴 합니까? 남땡땡 학생?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풀어보니까 알겠지. 내가 처음에 왜 안 풀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얘를 풀어보자고 했을 때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안 풀 건데. 아무튼 자, 이 문제가 안 나올 거잖아. 어떠한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자. 어떠한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얘를 엄청 많이 사용하죠. 반복적으로. 수능에서도 저런 문제는 있지. 조건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등호가 있고 없고, 네. 약간 세밀한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 그 정의역,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실수해서 비교한다, 정수해서 비교한다. 그래서 형태가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앞에 쥐가 있으면 정수다. 그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문제죠.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1-1번 최초에 풀 때 뭘 했죠? 그냥 하나를 잡고 y라고 했죠. 등호 성립하니까 이거 되겠지. 그게 최초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얘가 무슨 빙산의 일각처럼 엄청 커져나가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좀 피드백 할 거, 이런 풀이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녹음이 됩니다. 자, 남땡땡 학생.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건 뭐야? 이거를 안 풀어도 합격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찾는다. 오케이? 허땡땡 학생 어떻게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느낀 점이라거나 뭐 풀이의 좀 피드백 이런 것들.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풀어봤다며 설명을 듣긴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들어서 설명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걸 수도 있어. 네. 학습을 2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정땡땡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자, 네, 우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